안녕하십니까. 붕어학교는 송기쌤입니다. 궁수가 화살을 쐈을 때 빗나간 화살은 누구 탓일까요? 관역 탓일까요? 화살 탓일까요? 아니면 바람 탓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날아가는 새가 건드린 탓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 활을 쏜 궁수 자신의 탓입니다. 자, 우리가 낚시하면서 빈약한 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탓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음과 불빛 탓을 많이 하는데, 이 소음과 불빛은 사실은 모두가 우리 자신들의 탓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음과 불빛 그리고 붕어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음과 불빛, 이거는 우리가 낚시하면서 아주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죠. 한번 알아봅시다. 소음과 불빛. 우선은 소음과 붕어 낚시를 알아보고요. 이어서 불빛과 붕어 낚시를 또 알아보고, 이어서 소음, 불빛에 따른 붕어의 행동을 또 한번 짚어보고요. 자, 이런 순서로 이번 시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음에서 알아볼 것은 영향이 있는 소음과 영향이 없는 소음으로 구분을 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우선 우리가 낚시하는데 영향이 있는 소음은 어떤 소음을 말하느냐? 아주 순간적이고 강한 소음을 말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낚시 가서 조용한 물가에서 가만히 있다가 하면 갑자기 박수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수면에 파파파파팍 물고기들이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낚시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반가운 사람이 오더라도 바로 뒤에 차 세우고 차문을 쿵 평상시처럼 닫고 악수하러 왔을 때, 그때 이미 물속으로는 굉장히 큰 소음이 전달이 된 것이다. 다음으로 감기 걸려서 낚시하고 있는데 아주 큰 기침을 갑자기 했을 때도 순간적으로 놀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제 땅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소음, 그런 것들이 이제 발소리나 의자 소리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물장구 치는 물소리.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전에 이렇게 같이 출조해서 낚시하다 보면 이제 입질 못 받는데 누가 혼자 입질 받고 식사 집합하러 가는데도 안 오고 그러면은 친하니까 장난 삼아서 가서 이제 돌멩이 들어서 이렇게 던져서 물장구 치고 하는 장난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붕어 낚시와 영향이 있는 소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까지는 영향이 없느냐? 첫째는 낚시 가서 가까이 있는 옆 사람하고 조곤조곤 밤새 대화하는 이런 소리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수면에서 어떤 파장으로 공기를 통해 가서 충격을 주지 않고 대화하는 소리는 그대로 표면 반사되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리가 진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화하는 이야기 소리는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조금 큰 소리이긴 한데 아주 일정하게 들리는 소리,
예를 들면 어느 마을 앞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 마을에서 뭐 경운기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일정하게 난다. 저 위에 논에 물 대느라고 아주 일정하게 난다. 이럴 때에는 그거는 한순간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장시간 할 때 그곳의 붕어들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적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항상 있는 진동소음. 예를 들면 도로가에 앉아서 지금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에는 덤프트럭부터 해서 각종 차들이 덜컹덜컹 가기도 하고 씩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그 진동과 소음은 상당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접근해 있는 붕어들은 그것이 일상적으로 있는 소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일상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제가 이 소음 문제에서 아주 특이하게 경험한 것은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에 가면은 그 간현 유원지가 있어요. 유원지 그 상류 쪽으로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는데 큰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교 밑에 교각 아래가 수심이 패인 데가 있으면서 굉장히 물고기들이 입질을 잘했어요. 그 교각 아래에 앉아서 낚시를 하면은 이 큰 철교를 긴 열차가 지나가니까 그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만 딱 입질이 멈추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질을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소음 중에는 작은 소음도 있지만은 큰 소음이라도 일정하게 나는 소음은 물고기들이 다 적응을 한다. 따라서 낚시를 할 때 소음을 고려할 때는 일상적인 소음은 무시해도 되고요. 대신에 내가 내는 소음도 처음에는 붕어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낚시 준비하고 뭐하고 이런 걸 긴장합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붕어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니까 입질을 해주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해도 된다. 바지장화를 입고 80년대 제가 이쪽 경기도 쪽에서 낚시 어울려서 다닐 때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이때 되면 그 미니보트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지장화를 입고 조그마한 미니보트에다가 먹을 거하고 간식거리하고 낚싯대 딱 얹어가지고 쓱 밀고 들어가서 수초를 공략해서 짧은 데로 낚시를 합니다. 근데 밀고 들어가서 처음에 잠시 동안은 입질 안 하는데 한 20-30분만 경과하고 나면은 입질을 다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들은 소음에 다 적응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불빛과 낚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이 있는 불빛은 갑자기 비치는 강한 불빛입니다. 예를 들면 낚시터에서 랜턴을 들고 와가지고 낚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찌는 데다 불을 비추는 이런 것은 영향이 있는 것이고, 또 자동차를 라이트를 환히 켜고 하필이면 방향이 이 낚시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이 밝은 라이트를 켜고 와서 수면을 확 비추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항상 있는 불빛,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가 또 우리가 낚시할 때 그 케미 불빛 있죠? 이거 요즘에는 전자 케미를 쓰니까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개를 쓰죠. 이런 불빛도 항상 있잖아요. 밤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불빛 얘기하면은 꼭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칸데라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칸데라. 제가 한창 때 낚시할 때도 칸데라를 가지고 낚시를 많이 하죠. 이제 카바이트 쓰다가 막히면 이제 삐삐선, 그 전화선 있죠. 그거를 불로 태워서 녹여가지고 선 안에서 구멍 뚫어가면서 밤새 이렇게 낚시하고 그랬는데, 그때 칸데라를 그 형광 그 물질을 찌에 이렇게 테이핑 해놓은 거에다가 불을 비춰가지고 입질을 보고 낚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잘 낚였습니다. 그건 뭐냐? 먼저 얘기했듯이 계속 비추고 있는 불에는 붕어가 적응을 한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칸데라 불빛이
내 눈높이에서 낮은 쪽에서 수면으로 가니까 빛의 굴절에 의해서 입사각이 안 생기니까 물 속으로 빛이 들질 않고 전부 표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가고 표면 반사가 되니까 이게 어두운 곳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칸데라를 써서도 낚시해도 됐었다. 즉 그런 불빛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제 소음과 불빛과 붕어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소음과 불빛이 있을 때 붕어들은 요 앞에 제가 소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불빛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한다고 그랬죠.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보트 낚시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프로그램에서 요즘은 보트 낚시 많이 방송을 하니까 낚시터에 가서 보트 낚시하는 거 쳐다보지 않아도 안방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보트 철퍼덕 젓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수초 무더기라든가 아니면 저 가운데 쪽 뭐 바닥 침수초 자라고 있는 데라든가 가서 거기에서 바로 낚시 펴고 낚시를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입질 받고 물고기 낚아냅니다. 그것도 뭐 월척급 이상, 4자급 이상 큰 붕어는 뭐 영특에서 더 경계심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트 끌고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면 월척급, 4자급을 낚아냅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보트가 가면은 붕어들은 긴장합니다. 긴장해서 싹 그 자리에서 흩어집니다. 그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자기들의 일상 행동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첨벙거리고 하더라도 그것이 붕어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적응을 한다. 불빛과 붕어에 대해서 제가 옛날 전화를 받고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200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인천에서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 낚시회는 봉돌에다가 야광 케미를 매달아서 낚시를 하면은 훨씬 집어 효과가 있더라. 그거를 만나서 방송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통 붕어 낚시 진행 방송 프로그램 할 때 같은데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웃으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방송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글로도 쓰고 입증이 되면은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저하고 연락은 끊겼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한테 어떻게 해서 그걸 했느냐 그러니까 그 줄잡이 케미를 쓰다가 줄잡이 고리가 올라가지 않고 봉돌에 계속 멈춰 있었는데 우연히 그 낚싯대에만 계속 입질이 들어왔었다. 그래서 그거를 회원들하고 같이 시도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불빛, 그 케미 불빛이 고정되어 있는 데에 붕어들이 경계심을 갖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와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와서 먹은 거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사례를 제가 또 나중에 그 영상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를 제가 찍었던 건데 완도호에 가서 2012년 겨울입니다. 낚시를 하는데 새우잡이 하는 사람들이 물속에다 집어등을 밝은 집어등을 설치해 놓고 밑에 새우망을 놓고 새우가 불 보고 모이면은 떠올려서 이렇게 잡는 새우잡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날은 방송하는 날이 아니고 편한 낚시를 개인 낚시를 하는 날인데 하다가 밤중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밝은 등 밑에 월척급을 포함해서 붕어들이 수십 마리가 막 구물구물 모여 있어요. 그래서 등이 한 20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쪽 등에 가면 거기에 또 붕어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고 더 멀리 가보니까 거기에도 모여 있고 너무 신기해서 제가 방송 안 한다니까 카메라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걸 다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편집해가지고 제가 제 블로그도 올려놓고 그때 나중에 그 방송에도 제가 한 장면 활용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 자료가 아마 이 방송에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붕어들은 불빛을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은은한 불빛이 있으니까 그 불빛으로 새우나 치어급들이 물벼룩들, 수소곤충들이 불빛을 보고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붕어들이 또 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낚시하는데 밤새 켜놓은 케미는 아까 인천에서 전화 받은 것처럼 물고기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소곤충이나 미세 생물들이 모여들고 붕어들도 그것을 보고 모여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 붕어 행동은 소음이나 불빛이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우리가 긴장해서 있을 상황은 아니다. 붕어하고 같이 우리도 적응해 가면 됩니다. 자, 자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붕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담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에도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살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아, 예, 김현수 씨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낚시를 할 때 예. 실제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붕어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낚시간에 이제 본인이 자기가 하는 행동, 영향을 주는 행동 말이죠. 예, 예. 예. 자, 우선 첫째는 말이죠. 붕어가 진동, 소음, 불빛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소리에 아주 가장 민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낚시하면서 물에 첨벙대는 소리라든가 또 한창 집어대서 입질하는 시간에 손을 자꾸 철썩이면서 씻는다든가 하는 것을 주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네. 이제 땅을 통해서 물로 전달되는 진동, 예를 들면 발소리라든가 아니면 그 의자를 자꾸 찍찍 끄는 소리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을 주의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기를 통해서 수면에 그 충격으로 전달되는 그 파장 전달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선 가장 흔한 게 차 문을 꽝 하고 닫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그 꽝 하고 닫는 충격이 공기를 통해서 전해져 가지고 수면에 전달이 되면은 아마 낚시하면서 그런 걸 느낄 텐데 모든 수면에 일제히 물고기가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또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 내는 큰 소리 혹은 그 크게 치는 박수 소리 이런 것도 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에 물고기가 접근하는 걸 꺼려하는 걸 방지하려면은 방금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는 항상 유념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낚시하면서 아마 낚시 자리에서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인가가 뒤에 와서 큰 소리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문을 꽝 닫을 때 전 수면에 그 피라미 종류라든가 이런 작은 어류들이 깜짝 놀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소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뭐 편집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만큼 질은 아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그 불빛에도 사실은 붕어들이 오히려 집어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낚시하면서 또 모두가 또 이렇게 불 켜놓고 낚시하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런 인접해서 낚시하는 분들한테도 대단히 불편한 것이 되는 것이고 꼭 내한테 이 떠서 집어된 붕어가 바닥에 있는 내 미끼에 반응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요 촬영 스텝 지금 PD 몇 분이 같이 하는데 카메라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가 촬영 가는데 대전에서도 봉돌에다가 캠이 달아가지고 그 회원 전체가 낚시하는데 입질을 자주 받는 것을 봤답니다. 아마 그런 그 모임이 다른 데서도 시도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붕어를 영물로 보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스스로를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영물은 붕어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도해서 끌어가는 즐기는 낚시를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